이번에는 문제 2, 계산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C13셀에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부지점 합계는 100일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일자리까지 표시하면 되고, 조건은 A12에서 A13 영역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뒷섬과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제시된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문제에서 C13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합계를 1000회짜리까지 올림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1000회짜리까지 올림한 매출액의 합계입니다. 그러면 뒷섬과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 중에서 값을 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업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를 수식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려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깥쪽에 라운드업 함수로 입력을 하고 라운드업 함수의 안쪽에 뒷섬 함수의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두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A12에서 A13 영역의 조건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을 입력할 때에는 첫 번째 셀에는 조건이 속해 있는 필드명을 입력을 하고 필드명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것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일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일 그림에서 동부가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필드명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건 영역의 첫 번째 셀에는 필드명인 지점을 입력을 하고 지점 아래쪽에는 조건인 동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A12셀에는 지점을 입력을 하고 A13셀에는 동부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운드업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업 함수는 인수와 올림자릿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수부터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 그 합계를 1000회짜리까지 올리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는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뒷섬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뒷섬 함수는 범위와 열번호 그리고 조건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범위부터 확인해 보면 이 뒷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의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표 전체 영역을 확인해 보면 표 전체 영역은 표1 영역으로 A2에서 D10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뒷섬 함수의 범위 안에는 표 전체 영역인 A2에서 D1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뒷섬 함수의 열번호를 확인해 보면 이 열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표시되어 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표일 영역이죠. 이 표일 영역에서 매출액이 몇 번째 필드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섬 함수의 열번호 안에는 숫자 3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 뒷섬 함수의 조건을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동부인 것은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A12에서 A13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란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뒷섬 함수의 조건 안에는 지점이 동부란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A12에서 A13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 범위와 열번호, 조건을 뒤 에버리지 함수에 각각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라운드업 함수의 올림 자릿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 그 합계를 1000의 자리까지 올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림 자릿수로는 1000의 자리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 1000의 자리라는 것은 자, 0의 개수가 몇 개죠? 0의 개수가 3개죠. 그래서 앞쪽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1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면 0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100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면 0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지정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의 올림 자릿수 안에는 1000의 자리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3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와 올림 자릿수를 라운드업 함수에 각각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A12에서 A13 영역의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할 때에는 첫 번째 셀에는 조건이 속해 있는 필드의 필드명을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 합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것입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표일 영역에서 동부가 속해 있는 영역의 필드명을 확인해 보면 필드명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A12 셀에는 필드명인 지점을 입력을 하고 A13 셀에는 조건인 동부를 입력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C13 셀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는을 입력을 하고 라운드업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R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 합계를 구한 다음 그 합계를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로는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뒷섬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DS를 입력을 하고 뒷섬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뒷섬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뒷섬 함수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범위는 그냥 문제에 주어진 표 전체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A2에서 D10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자,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열번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열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필드에 열번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 범위에서 매출액이 몇 번째 필드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드에 있네요. 그래서 뒷섬 함수의 열번호 안에는 숫자 3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마지막으로 뒷섬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지점이 동부인 것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지점이 동부란 조건은 자, 우리가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A12에서 A13 영역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란에는 A12에서 A13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뒷섬 함수의 수식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뒷섬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정한 것은 라운드업 함수의 인수입니다. 자, 인수를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라운드 함수의 올림 자릿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매출액의 합계는 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 줘야 됩니다. 즉 1000의 자리는 0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올림 자릿수 안에는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라운드업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의 인원수를 제22셀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인원수 뒤에는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면 되고 average와 count ifs 함수,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제22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의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의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verage와 count if 함수 중에서 여러 조건에 맞는 값들의 개수, 자, 이 문제에서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조건에 맞는 값들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count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는 수식이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average 함수는 count if 함수의 안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count if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는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입니다. 그럼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부터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상여금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의 그림에서 상여금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상여금은 제23에서 제20 영역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상여금이 입력되어 있는 제23에서 제2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120만 초과를 조건란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때 초과 기호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에는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count if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범위로는 기본급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의 그림에서 기본급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본급은 I3에서 I10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기본급이 입력되어 있는 I3에서 I1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란에는 기본급 평균 이상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평균은 그냥 입력을 할 수 없고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상 기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는 average 함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앞쪽에 있는 이상기호와 average 함수는 그냥 붙여서 입력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결과가 올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두 개를 다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하게 돼도 결과는 올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상기호와 average 함수 사이에는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해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average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average 함수는 인수만 지정하면 됩니다. 지금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급의 평균이기 때문에 인수로는 기본급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에 있는 표의 그림에서 기본급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기본급은 I3에서 I10 영역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 함수의 인수란에는 기본급 영역인 I3에서 I1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인수를 average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average 함수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조건 범위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와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해 봤는데요.
이것을 차례대로 카운트 if 사운드의 수식에 넣어주게 되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상여금 영역인 j3에서 j10 영역이 입력되게 되고, 첫 번째 조건 안에는 120만 초과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기본급 영역인 i3에서 i10 영역이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조건 범위 안에는 기본급 평균 이상을 의미하는 이상기호와 에버리지 함수의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결과값 뒤쪽에 명을 이어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의 뒤쪽에 AND 연산자 명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j12 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 O, U를 입력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count if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count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상여금이 120만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 있는 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상여금이 입력되어 있는 j3에서 j1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이 120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120만 초과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120만 초과해서, 자, 이 초과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세 번째로 지정할 것은 count if 함수의 두 번째 조건 범위인데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입력되어 있는 i3에서 j10 영역을 두 번째 조건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count if 함수의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건 안에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상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상 기호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상 기호와 에버리지 함수를 연결시켜주는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는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A, V를 입력을 하고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개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의 인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급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인수로는 기본급 영역인 i3에서 i10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count if 함수의 모든 내용들을 입력했기 때문에 역시 count if 함수의 닫기 가로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엔터를 누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결과값 뒤쪽에 명을 포함시켜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함수와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AND 연산자를 먼저 입력을 하고 명을 입력하면 되는데 이 명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보는 것처럼 큰 따옴표를 묶어서 명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는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성별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이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D17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에 따른 난가여, 즉 성별입니다. 그러면 추주와 미드함수 중에서 특정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한 함수는 추주함수입니다. 그래서 추주함수는 수식의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추주함수의 안쪽에 미드함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추주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함수는 인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인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주함수의 인수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하는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드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드함수는 텍스트와 시작 위치 그리고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상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상 그림에서 현재 D17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행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는 C17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함수의 텍스트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C17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드함수의 시작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는 8번째 문자가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란에는 숫자 8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드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란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구한 텍스트와 시작 위치 개수를 미드함수에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미드함수의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주함수의 첫 번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인수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되겠고 이 8번째 문자가 1일 경우에 표시할 것은 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에는 남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남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를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2인 경우에는 열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난에는 마찬가지로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열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주함수의 세 번째를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문자가 3일 경우에는 남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4인 경우에는 열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추주함수의 인수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정해 봤는데요. 이것을 추주함수에 각각 대입하게 되면 먼저 인수란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를 추출하는 미드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에는 남이, 두 번째는 여, 세 번째에는 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에는 여가 표시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D17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추주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C, H를 입력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추주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할 것은 추주함수의 인수인데요.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주함수의 인수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미드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란에 미드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M, I를 입력을 하고 미드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드함수의 테스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미드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C17셀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로 지정할 것은 미드 함수의 시작 위치인데요. 지금 우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위치로는 8번째 문자를 의미하는 숫자 8을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의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8번째 문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수란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추자함수의 인수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자함수의 첫 번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을 표시하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자함수의 첫 번째 난에는 남을 입력하고 두 번째 난에는 여, 세 번째 난에는 남,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난에는 열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난에 남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남은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 난에 열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도 마찬가지로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한 다음 세 번째 난에 남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난에 열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자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요.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줘야 됩니다. 수식은 각각의 셀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D17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계산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네 번째 문제는 표 4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if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제27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27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총점에 따른 최우수, 우수, 공백이 되겠습니다. 그럼 if와 라지 함수 중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 이 문제에서 조건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 조건에 맞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하면 되고 if 함수의 안쪽에 라지 함수의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조건과 인수 1, 인수 2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먼저 조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것을 구한 다음 각 사람들의 총점과 비교를 해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지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지 함수는 범위와 n번째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범위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로는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사 그림에서 총점이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점은 I17에서 I24 영역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라지 함수의 범위 안에는 총점 영역인 I17에서 I24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라지 함수의 n번째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라지함수의 n번째 난에는 첫 번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함수의 n번째 난에는 첫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범위와 n번째를 라지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라지함수의 뒤쪽에는 현재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점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제17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행에서 자, 총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총점은 I17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함수의 뒤쪽에 는을 입력을 하고 이우정에 해당하는 총점인 I17셀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수 1에는 위에서 지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 지정한 조건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최우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 1에는 최우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최우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이 인수 2에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값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위에서 지정한 조건인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최우수를 표시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총점이 두 번째로 높으면 우수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if 함수를 사용해서 다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인수 2에 해당하는 if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는 if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if 함수의 조건을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으로는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라지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라지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확인해 보면 지금 라지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범위는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사 영역에서 총점 영역을 확인해 보면 I17셀에서 I24 영역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함수의 범위 안에는 총점 영역인 I17에서 I24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라지함수의 n번째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n번째로는 두 번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함수의 n번째 난에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범위와 n번째를 라지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입력한 라지함수와 마찬가지로 자, 라지함수의 뒤쪽에 현재 수식을 입력하고 있는 셀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점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J16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고 17셀이죠. 제17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고 이 17행에서 총점은 I17셀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 라지함수의 뒤쪽에 는과 I17셀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if 함수의 인수 1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금 위에서 지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우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인수 1에는 우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우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if 함수의 인수 2를 확인해 보면 위에서 입력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백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 인수 2에는 공백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 두 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성한 두 번째 if 함수의 수식을 첫 번째 if 함수의 인수 2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가장 바깥쪽에 입력한 첫 번째 if 함수의 수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라지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고 인수 1에는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최우수가 입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인수 2에는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표시되어야 할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if 함수의 수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입력한 수식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절대참조로 지정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제27셀의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수식은 각각의 셀에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보통은 제27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라지 함수의 범위를 지정한 이 총점 영역은 어느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라지 함수의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하는 방법은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라지 함수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뒤쪽에 있는 라지 함수의 범위를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제27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조건란에 라지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라지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지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지 함수의 범위로는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I17에서 I24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제27셀의 수식을 입력한 다음 나머지 영역은 제27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정한 이 총점 영역은 어느 셀에 입력하든지 범위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라지 함수의 n번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n번째에 있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라지 함수에 닫기 괄호를 입력을 하고 이 라지 함수와 비교하기 위해서 는을 입력한 다음 총점이 입력되어 있는 I1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if 함수의 조건을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if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방금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최우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최우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최우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인수 1을 입력한 다음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는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앞쪽에서 입력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인수 2난에 if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알파벳 i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 괄호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if 함수의 조건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번 if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if 함수의 조건으로는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조건란에 라지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라지 함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서 열기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범위는 앞쪽에서 입력한 라지 함수와 마찬가지로 자, 총점 영역인 I17에서 I24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입력하고 있는 수식 때문에 I17 셀이 클릭이 안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셀부터 클릭을 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지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F4키를 한번 클릭을 해서 범위를 절대참조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한 다음 이번에는 라지 함수의 n번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총점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기 때문에 n번째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는을 입력을 하고 자, I17셀을 클릭을 해서 총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근데 현재 I17셀이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이메일 셀을 하나 클릭한 다음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I17셀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자, 이번에는 if 함수의 인수 1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방금 입력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는 우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1에는 우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우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수 2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백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2에는 공백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 2개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닫기 가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if 함수를 2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닫기 가로는 if 함수의 사용 개수만큼인 하나, 2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순위가 계산이 되고 자, J17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영역의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계산 작업의 마지막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는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38에서 D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학과를 표시하면 되는데요. 오류 발생 시에 있는 지원학과의 오류 코드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if 에러와 hlookup,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이 세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여러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을 구하는 함수를 수식의 가장 바깥쪽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D29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이 문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를, N이면 네트워크를, M이면 멀티미디어를, 오류일 경우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류라는 것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나 N 그리고 M이 아닌 다른 문자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D29셀에 최종적으로 입력될 값은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에 따른 지원 학과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원서번호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확인해 보면 현재 M, N, S, A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학과 코드를 보면 자, 학과 코드에는 S, N, M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는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류일 경우에 코드 오류는 if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if error 함수는 인수로 지정한 수식이나 셀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 시 표시할 값을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인수가 올바를 경우 인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인수에는 그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를 표시하는 HLOOKUP과 left 함수의 수식을 입력하면 되고 그리고 오류 시 표시할 값 란에는 코드 오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if error 함수의 수식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 함수는 인수와 오롯이 표시할 값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럼 각각이 어떠한 것을 지정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를, N이면 네트워크를, M이면 멀티미디어를 표시하고 오류일 경우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는 if error 함수의 인수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류일 경우 표시하는 코드 오류는 오롯이 표시할 값으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if error 함수의 인수부터 확인해 보면, 인수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 즉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에 따른 지원 학과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hlookup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hlookup 함수는 찾을 것과 범위, 행번호, 그리고 옵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찾을 값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에 따른 지원 학과입니다. 그래서 찾을 값으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ft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left 함수는 텍스트와 개수 순으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텍스트부터 확인해 보면, 지금 left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원서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현재 우리는 D29셀의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행에서 원서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원서번호는 A29셀에 입력되어 있네요. 그래서 left 함수의 텍스트로는 원서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29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left 함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로는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left 함수의 개수 안에는 첫 번째 문자 하나를 의미하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텍스트와 개수를 left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hlookup 함수의 범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hlookup 함수의 범위로는 찾을 값과 비교할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찾을 값은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고, 자, 이거와 비교할 것은 각각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 학과입니다. 자, 이 지원 학과는 학과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의 범위로는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입력되어 있는 B38에서 D39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의 범위 안에 B38에서 D39 영역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범위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범위를 절대 참조로 지정하는 이유는요. 자, 현재 우리는 D29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자,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각각의 셀에 직접 수식을 입력해도 되지만, 자, 보통은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정한 이 범위 영역은 어떠한 셀에 입력하든지 이 범위는 변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되지 말아야 할 범위 영역을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hlookup 함수의 행번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행번호는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범위는 B38에서 D39 영역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것은 학과명입니다. 이 학과명은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행번호 안에는 숫자 2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hlookup 함수의 옵션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lookup 함수의 옵션은 true 옵션과 false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true 옵션은
자, 차질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거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차질값보다 크지 않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즉 근소값을 찾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true 옵션은 자, 차질값이 숫자일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false 옵션은 자, 차질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차질값이 문자일 경우에 이 false 옵션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차질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차질값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즉 차질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옵션은 fals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Hloop 함수의 수식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모두 Hloop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질값 란에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를 추출하는 레프트 함수의 수식이 입력이 되고, 범위에는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입력되어 있는 B38에서 D39 영역이 입력이 되고, 행번호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학과명의 행번호, 즉 2가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으로는 자, 차질값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false 옵션이 입력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if error 함수의 인수를 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롯이 표시할 값 란에는 앞에서 입력한 인수가 오류일 경우 표시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인수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류일 경우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표시할 값 란에는 코드 오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코드 오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수와 오롯이 표시할 값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이 수식을 if error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if error 함수의 인수 란에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를 표시하는 HLOOKUP과 레프트 함수의 수식이 입력이 되고, 다음으로 오롯이 표시할 값 란에는 자, 인수가 오류일 경우 표시하는 코드 오류가 입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수식을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지금 작성한 수식을 워크시트의 셀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을 입력할 첫 번째 셀인 D29셀을 선택을 하고 눈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if error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I를 입력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if error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할 것은 if error 함수의 인수인데요. 이 문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를, N이면 네트워크를, M이면 멀티미디어를 표시하고, 오류일 경우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를 지정하는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H를 입력을 하고, HLOOKUP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HLOOKUP 함수의 차질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H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가 S면 소프트웨어, N이면 네트워크, M이면 멀티미디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LOOKUP 함수의 차질값으로는 원서본의 첫 번째 문자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으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알파벳 L을 입력을 하고,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레프트 함수를 선택한 다음 탭 키를 눌러서 열기 가로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프트 함수의 텍스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는 원서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29세대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는 레프트 함수의 개수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원서번호의 첫 번째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개수 안에는 숫자 1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함수에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한 것이 HLOOKUP 함수의 차질값입니다.
자, 차지값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hloop 함수의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범위는 자, 차지값과 비교할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표시할 값이 들어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차지값과 비교할 영역과 자, 결과적으로 표시할 값은 자,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oop 함수의 범위 안에는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이 포함되어 있는 B38에서 D39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D29셀의 수식을 입력을 하고 자, 나머지 영역에는 직접 각각의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예정입니다. 자, 이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할 때에는 늘어나는 행의 값만큼 수식에서도 행의 값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지정한 이 범위는 자, 어떠한 셀에 입력되든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범위를 모두 지정했기 때문에 컴마를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는 hloop 함수의 행번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행번호는 자, 범위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할 값이 들어있는 행의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범위는 학과 코드 학과명 영역이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찾을 것은 학과명입니다. 즉 범위에서 학과명은 첫 번째, 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행번호는 2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를 입력한 다음 자, 마지막으로 hloop 함수의 옵션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loop 함수의 찾을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true 옵션을 지정하고 자, 찾을값이 문자일 경우에는 fals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찾을값이 문자인지 숫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loop 함수의 찾을값은 원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false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hloop 함수의 수식을 모두 입력했기 때문에 자, hloop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컴마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if error 함수의 오롯이 표시할 값만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입력한 인수가 오류일 경우에는 코드 오류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롯이 표시할 값 안에는 코드 오류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 코드 오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자, 오롯이 표시할 값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if error 함수의 닫기 가로를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D29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결과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계산 작업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